예. 오늘 이제 마지막 가장 뜨거웠던 2위 KT와 5강 포스트 시즌에 4할을 건 기아의 경기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가 2022년에 10승을 달성을 하고 올 시즌 10승을 기록한 상태에서 오늘 만약에 승리를 챙겼다라면 개인 최다승을 장식할 수 있었는데 이일이 선수가 어깨 통증을 호소하면서 조기 강판이 됐었던 기아였죠. 뜻하지 않았던 이일의 강판으로 불펜의 가동이 좀 빨라졌었던 기아였는데 저는 진짜 이 KT가 기록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요. KT가 33경기를 하면서 기록한 팀 성적이 24승 5패예요. 승률로 치자면 8할 2푼 8리인데 이거는 같은 프로팀, 그러니까 전력의 비등함을 가지고 있는 상대 9개 팀을 상대로 8할의 승부를 거뒀다. 10번을 싸워서 8번을 이겼다라는 거는 정말 가히 놀랄만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팬 여러분들과 소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KT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좀 적어놨냐면 저는 KT 초반에 최하에 떨어졌을 때 3박자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발빠르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었던 좋은 타이밍이었다라고 보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슐서 선수가 선발진에 어떤 큰 힘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판단을 했을 때 KT 프런트는 쿠에바스라는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었던 외국인 선수를 발빠르게 영입을 했어요. 그리고 박병호 선수, 황재균 선수, 박경수가 초반에 부상으로 이탈을 하면서 내야진의 불안정이 결국 팀 승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이호연이라는 멀티플레이어를 트레이드 함으로 인해서 내야진의 안정적인 축을 기대를 했었고 그 기대에 부응을 하듯이 이호연은 KT 유니폼을 갈아입고 굉장히 공수에서 활발한 플레이를 보여줬죠. 김민혁이 부상으로 복귀를 하면서 테이블 세터진에서 기동력이 살아났고 또 박병호, 황재균 그리고 배정대가 또 부상에서 돌아오면서 센터진의 안정감 또 더군다나 선발진의 동반 상승으로 KT는 서서히 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 타이밍 현장과 선수들 그리고 이강철 감독은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를 선수단에게 전가하지 않고 오롯이 이제 자신이 그 스트레스를 감당을 하면서 굉장히 좀 편안하게 코칭 스텝의 눈치를 보지 않고 플레이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줬다. 또 팬 여러분들은 10위로 처져 있을 때에도 우리 KT 선수들을 나무라지 않고 끝까지 야구장을 지켜주면서 응원을 해준 프런트와 선수단 그리고 팬 여러분들 이 3박자의 힘이 좋은 타이밍에 서로 융화가 되면서 지금까지 치고 올라올 수 있는 동력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해보고 싶거든요. 이렇게 서로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볼 때 선수는 코칭 스텝과 프런트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고 또 코칭 스텝은 한국 시리즈 우승이라는 큰 업적을 달성했었던 기존 멤버들과 또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잘 해낼 거라는 신예 선수들에 대한 그러한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지속적인 출장 기회를 부여를 했고 결국 KT의 기적과 같은 페넌트레이스 2위 행보가 질주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원에 계신 KT 위즈 팬분들은 야구장을 찾을 때마다 지고 있어도 오늘처럼 끝까지 경기를 뒤집어내는 이러한 경기들을 보면서 우리 선수들을 응원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경기의 하이라이트는 6회 말이라고 볼 수 있죠. 기아가 6회 초에 잘 던지고 있었던 엄상백을 공략을 하면서 4대2로 역전을 시켰는데 마지막 김태군의 우전 안타가 나왔을 때 김선빈이 홈으로 세도를 하던 중에 홈에서 이제 태그 플레이가 되면서 아웃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량 득점의 찬스가 어떤 한순간에 저지가 되면서 그 흐름이 KT로 넘어갔는데 결국 최근에 8할이라는 굉장히 무서운 승률을 기록하고 있었던 KT는 이 한 번의 찬스를 놓치지 않겠죠.
후반기 들어서 공격 천병의 역할을 하고 있는 김민혁은 오늘 4타수 1안타 2득점 1타점으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요. 황재균 역시 후반기에 KT 타선을 이끌고 있듯이 4타수 2안타 1득점 1타점으로 굉장히 활발한 공격력을 오늘도 보여줬습니다. 11연속 위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KT 마법사들인데 기아를 상대로 굉장히 좀 고전을 했었던 고영표와 엄상백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5회까지는 굉장히 엄상백이 체인지업과 직구를 기반으로 해서 기아의 방망이를 굉장히 타이밍을 뺏어가면서 잘 끌고 갔어요. 근데 최영우한테 솔로 홈런을 맞긴 했지만 6회 초에 다득점을 허용하면서 이제 역전에 성공을 했었던 기아는 KT 6회 말의 방망이를 이겨내지 못하면서 결국 또 오늘도 승리를 날리고 말았는데, 확실히 기아 입장에서는 이기고 있는 경기를 9회까지 이어갈 수 있는 중간 투수들의 필승조가 좀 다른 구단들, 다른 팀들에 비해서 무게감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봤던 오늘 경기였습니다. 오늘 손동현도 마찬가지지만 엄상백의 바톤을 이어받은 중간 투수들이 끝까지 추가 실점을 하지 않으면서 8대4 승리를 만들어낸 KT는 굳건하게 2위 자리를 고수했고요. 이렇게 되면은 오늘 비로 취소가 됐었던 LG는 KT의 경기를 바라보면서 야, 진짜 이러다가 KT가 한국 시리즈 파트너가 된다라고 하면 LG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다양한 전략들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KT는 LG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다양한 득점 루트와 색깔을 가지고 있는 공수가 탄탄한 전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LG 입장에서는 SSG 또는 NC를 상대로 한국 시리즈를 하는 것보다 KT 위즈를 상대로 한국 시리즈를 치르게 되면은 굉장히 좀 버거운 그러한 매 경기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오늘 행운도 따라줬었던 KT는 무사 1, 2루 이호연의 이제 빗맞은 타구가 최원준이 그 핸들링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서 박병호가 친 타구가 굉장히 방망이 끝에 맞으면서 회전이 많이 걸렸거든요. 결국 그 타구를 최원준이 처리하지 못하면서 점수차가 5대4에서 6대4로 벌어지게 됐었고, 그 이후에 2점을 추가 실점을 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던 기아인데, 갈 길 바쁜 기아가 대진운까지 시즌 주중 첫 경기를 KT를 만나면서 역전패를 당하면서 남아있는 두 경기까지 심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내일과 모레 경기를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